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자리가 인사검증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내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를 했고 그걸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 수석은 언론들의 부끄럽고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부동산 차명 관리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 수석의 아내가 2005년에 오 수석 친구 A 씨에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는 오 수석 아내가 요구할 경우에 소유권을 돌려준다 이런 각서를 썼거든요. 그러다 분쟁이 생겼고 2020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오 수석 아내가 돌려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 수석 아들에게 이 물건이 증여가 된 건데요. 그런데 오 수석이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은 재산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을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오 수석은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서 복수 주택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이 사달이 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재산 공개 목록에서 누락을 시켰다.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에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법률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명의 신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실제 명의자 위주의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하죠. 근데 이것을 사실상 신탁을 통해서 친구에게 맡겨놓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 이제 위반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재산 목록을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에도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탁만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때에는 보통 이렇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더불어서 작성하는 공문서 자체에도 누락을 했다라는 것, 위조 변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시점과 별개로 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소시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처벌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처벌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실명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조항이 5년에서 7년의 공소시효 조항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지금 발생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명의를 회복을 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로 인해서 실제 처벌까지는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적인 징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 공직의 임기 중에 이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 것이죠. 실제 이와 굉장히 유사한 이 2020년 감사원 적발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탁해서 이 재산 목록에 넣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검사장에서 이미 떠난 상황이고 공직자에서 나온 그런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해당 조직에 있었다라면 징계가 됐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점에 문제는 있다.
문 기자, 그런데 이번에는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오수석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에 그 A씨가 오수석의 부탁을 받고 문제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대, 이제 일부 언어로 따르면 15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출을 받은 이제 차명 대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그 해당 저축은행의 대표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나다. 그러면서 A씨에게 이제 뭐 일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수석이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을 취소할 일은 아니다, 이런 기류로 보이는데요. 이제 오늘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이제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 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는 이제 미리 알았느냐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 보고 알았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면서 이 논란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 인사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로 그 역할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같은 이제 사정기관의 관리를 하고요. 대통령과 그 친인척 또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그런데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한 인물이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비판인 거고요. 자칫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의 기준이 이 문제로 인해서 약화되는 거 아니냐,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주요 공직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에 따른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단지성을 모아서 좋은 인사를 추천받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인물들의 인사 검증을 책임지게 될 인물이 오광수 민정수석이거든요. 이제 국민 추천 그만큼 더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더 이상 더 잣대가 엄격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요. 그럼 과연 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었냐, 이런 언론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물론이고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그 사회단체에서도 이제 오수석의 사퇴와 지명 철회 필요하다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아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인사 검증이요. 지난 정부에서는 뭐 법무부에서 하고 이번에는 민정수석실로 다시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의 진술을 우선 듣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 공개하는 정보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고의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한다라든지 숨기고자 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것이 언론에 공개가 된다라든지 논란이 불거지게 되면 후보자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좀 피로감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역시나 인사비서관실에서 이후에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검증을 하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정보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하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서 FBI에서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보안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자료 소명을 하는 것에 더불어서 강제적으로 내 정보가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정 정도의 물론 법률 수정이라든지 뭐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까지도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사검증 관련된 일종의 뭐 법률을 새롭게 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